여러분,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사실은 우리 내장을 갉아먹는 끔찍한 벌레들의 둥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팔팔 끓는 물에 데쳐도 냉동실에 꽁꽁 얼려도 절대 죽지 않는 놈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의 활기찬 인생을 위해 매일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제 25년 의사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구해낼 아주 중요한 생존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2살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군요. 그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밤마다 엉덩이가 가려워서 미치겠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처음에는 단순한 치질이나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좋다는 연고는 다 발라보고 매일 뜨거운 물로 좌욕도 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밤만 되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끔찍한 느낌 때문에 신경쇠약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정밀 문진을 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건강을 챙기시겠다며 시골에서 직송받은 완전 무공해 유기농 채소만 고집해 오셨던 겁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으니 몸에 더 좋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흙만 대충 털어낸 채 쌈으로 드셨던 것이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문 주위에서 요충이 그야말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장 내벽에는 이미 수많은 기생충 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르신은 그 결과를 보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 먹었는데 흙 하나 없이 씻었는데 어떻게 내 뱃속에 벌레가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눈에 깨끗해 보이면 안전하다. 유기농이면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도리어 기생충에게는 최고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단순히 징그러운 벌레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생존의 천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공격해오면 마치 우리 몸의 일부인 척 위장하는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목격했던 환자들의 사례는 공포영화보다 더했습니다. 장 속에만 얌전히 있는 줄 알았던 기생충이 혈관을 뚫고 눈으로 들어가 실명을 일으키고 뇌로 침투해 멀쩡하던 사람을 갑자기 발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간을 야금야금 파먹어 간 경화 환자처럼 복수가 차오르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잘못된 상식으로 기생충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기생충을 키우고 있었던 가짜 상식 4가지를 먼저 박살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냉동실에 얼려두면 기생충은 얼어 죽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댁에 있는 냉동실 온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영하 18도 안팎일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추위면 모든 생명체가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생충의 알과 유충에게 이 온도는 그저 겨울잠을 자기에 딱 좋은 온도일 뿐입니다. 기생충은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무려 3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며칠 넣어두었다고 안심하고 드시는 순간 그들은 따뜻한 여러분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북극의 영구 동토층 연구에서 수만 년 전 얼어붙었던 고대 기생충이 해동 후 다시 살아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정용 냉동고 정도로는 이 끈질긴 생명력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냉동은 살균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두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 도수 높은 술과 함께 먹으면 소독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회를 드시거나 육회를 드실 때 소주 한 잔 털어 넣으면 뱃속에서 싹 소독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만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기생충의 표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알코올에 저항할 수 있는 특수한 단백질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0도가 넘는 독한 술에 기생충을 담가두는 실험을 해보아도 24시간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은 우리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알코올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면 기생충들이 장벽을 뚫고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침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소독은커녕 기생충에게 어서 와서 내 몸을 갉아먹으렴 하고 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50대 남성 환자분이 생각나는군요. 민물고기를 잡아서 소주에 며칠 담가두면 기생충이 다 죽어서 삭혀질 거라 믿고 드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결국 심각한 간흡충 감염으로 간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선생님, 술이 독하니까 균도 죽이고 벌레도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뒤늦은 후회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알코올은 기생충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식초나 겨자, 고추냉이를 듬뿍 찍으면 안전하다. 회를 드실 때 살균하겠다며 식초를 붓거나 매운 양념을 잔뜩 바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을 화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기생충은 산성 물질이나 자극적인 성분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해 더 깊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려고 발버둥칩니다. 즉, 위장 표면이나 장의 주름 사이로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고래회충 같은 녀석들은 자극을 받으면 위벽을 뚫고 나가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겨자를 듬뿍 찍어 드신 후에 갑자기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다면 그것은 양념 때문에 죽은 기생충이 아니라 양념 때문에 놀라서 위벽을 뚫고 있는 기생충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다 씻겨 내려간다.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채소를 씻을 때 눈에 보이는 흙먼지가 없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생충의 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알들은 채소의 잎 뒷면이나 줄기의 미세한 솜털 사이에 강력한 점착력으로 붙어 있습니다. 마치 정전기가 일어난 옷에 먼지가 달라붙듯 물로 헹구는 정도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어르신도 채소를 30분 동안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잎사귀 하나하나를 문질러 씻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채소 표면의 울퉁불퉁한 틈새에 기생충 알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세척은 겉에 묻은 흙을 털어낼 뿐 그 속에 숨은 생명체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이라고 믿는 기준과 의학적으로 안전함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오해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기생충 감염의 위험에서 절반은 벗어나신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 보약이다 라고 믿으며 드셨던 음식들 중에 의사인 저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최악의 기생충 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하나씩 공개할 텐데 아마 듣고 나면 냉장고를 열어보기가 두려워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사들이 기피하는 기생충 위험식품 10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주범, 유기농 생쌈채소입니다. 아니, 농약 안 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퇴비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을 발효시켜 만든 퇴비 말입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는 흡충이나 요충의 알이 수천, 수만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퇴비가 밭에 뿌려지고 그 흙에서 자란 배추, 상추, 깻잎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알들이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특히 잎에 주름이 많은 채소일수록 위험합니다. 그 틈새는 기생충 알이 숨기에 최적의 요새니까요. 생으로 드실 때 느끼는 그 아삭함 속에 여러분의 장을 노리는 불청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위는 소의 생간입니다. 빈혈에 좋다고. 눈에 좋다고 신선한 생간을 참기름에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육점에 가서 오늘 들어온 싱싱한
간 좀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뼈의 간에는 개회충이라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몸속에서는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음벌레가 되지 못하고 유충 상태로 남게 되면 길을 잃고 우리 몸 곳곳을 헤집고 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유충 이행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서 안과를 찾으셨습니다. 노안이려니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눈의 망막 뒤쪽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개회충의 유충이었습니다. 생간을 드시고 감염된 유충이 혈관을 타고 눈까지 올라가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한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으셨습니다. 그때 그 한 점만 안 먹었더라면 하며 통곡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생간은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잠재적인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파리는 야생버섯과 산나물입니다. 등산 가셔서 신봤다 하시며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해 바로 입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혹은 집에 가져와서 대충 씻어 무쳐 드시기도 하죠. 공기 좋은 산에서 자랐으니 무공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숲속은 야생동물들의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같은 산짐승들이 배설하고 간 자리에는 각종 기생충 알이 득실거립니다. 특히 만주 촌충 같은 기생충은 야생동물의 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것이 묻은 산나물을 날로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무려 20년 넘게 생존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풀잎 뒷면에 붙어있는 진드기 유충들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살인 진드기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들이 산나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하우스 재배 나물보다 깊은 산속 이슬 먹고 자란 나물이 기생충학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역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위험 수위가 높은 식품들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7위와 6위는 여러분이 회식 메뉴로 혹은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것들입니다. 아마, 설마, 이것까지 라고 놀라실 수도 있겠군요. 7위는 덜 익힌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살짝 덜 익혀 먹어야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럽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핑크빛이 도는 돼지고기 스테이크.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의사로서는 등골이 서늘한 장난입니다. 돼지고기에는 유구조충이라는 기생충의 유충, 즉 유구낭미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사육 환경이 좋아져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기생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뇌로 들어간 기생충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석회화된 주머니, 즉 낭종을 만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한 두통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서 뇌 촬영을 해보면 뇌 속에 하얀 점들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의 흔적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려다 뇌 건강을 담보로 잡히는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위는 여러분이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민물장어입니다. 장어 꼬리 하나면 힘이 불끈 솟는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이 민물장어, 특히 자연산이라고 비싸게 팔리는 녀석들 속에는 악구충이라는 징그러운 기생충이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악구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부 조직 아래를 기어다닙니다. 피부 겉으로 붉게 부어오른 선이 생기고 그 선이 날마다 이동한다면 악구충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팔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며칠 뒤에는 가슴으로, 또 며칠 뒤에는 얼굴로 이동합니다. 벌레가 내 살가죽 밑을 파고 이동하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치료했던 70대 환자분은 장어를 숯불에 구워 드셨는데 두툼한 살점소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피부 밑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게 느껴져서 징그러워 못 살겠다며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어의 두꺼운 살집은 기생충에게는 열을 피할 수 있는 벙커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이미 먹었는데 어떡하냐?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닙니까?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남은 1위부터 5위까지의 더 치명적인 식품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어떻게 먹어야 이 끔찍한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남은 상위권 식품들은 한 번 감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놈들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0위부터 6위까지의 내용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위부터 1위까지의 식품들은 단순히 배가 아프거나 가려운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명 중추인 뇌를 직접 공격하고 폐를 벌집처럼 만들며 심지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들입니다. 의사인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지 그 심각성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5위는 바로 민물게장입니다.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장.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죠. 특히 참깨로 담근 민물게장은 옛날부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민물게 속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폐흡충은 이름 그대로 우리 폐를 주 서식지로 삼습니다. 감염되면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어 단순히 감기나 기관지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이상한 그림자가 발견되어 폐결핵이나 심지어 폐암으로 오진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에 협진을 갔을 때 만났던 50대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폐암 의심 소견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아니라 폐흡충의 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시골 친정에서 보내준 민물게장을 아주 맛있게 드셨던 겁니다. 그분은 암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폐 조직은 이미 기생충이 파먹고 지나간 흉터로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게장은 날 것입니다. 간장에 오래 담가둔다고 해서 폐흡충이 죽지 않습니다. 염분에 절여져도 그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여러분의 폐를 노립니다. 4위는 생굴입니다. 겨울철 별미,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생굴. 초고추장에 찍어 한 입 먹으면 그 향긋한 바다 내음에 취하게 되죠. 하지만 생굴은 노로바이러스의 온상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양한 해양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생굴은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생굴 잘못 먹고 며칠을 구토와 설사로 고생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탈수와 쇼크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굴에는 톡소푸자충 같은 원충성 기생충이 묻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해안가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의 분변이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굴이나 조개류에 축적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생굴. 맛있지만 그만큼 대가가 큰 위험한 음식입니다. 3위는 자연산 민물회입니다. 쏘가리, 잉어, 붕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갓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 떠드시는 거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민물고기는 간흡충,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디스토마의 천국입니다. 간흡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담관, 즉 담즙이 흐르는 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30년 동안 끈질기게 생존합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감염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관염을 일으키고 담석을 만들며 결국에는 치명적인 담관암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담관암 환자의 상당수가 간 흡충 감염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는 이미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분도 평생 민물 낚시를 즐기며 잡은 고기를 회로 드셨는데 결국 말기에 발견된 담관암으로 손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연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는 100% 기생충이 있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2위는 개구리, 뱀 같은 야생동물입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예전에는 체력 보강한다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드시거나 뱀탕 드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혹은 군대 시절 추억이라며 야외에서 잡아 드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은 자살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야생동물에는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뱀이나 개구리의 몸속에 있다가
사람이 먹으면 장을 뚫고 나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피하 조직은 물론이고 눈, 뇌, 국수, 심지어 심장까지 침범합니다. 스파르가눔은 약으로도 잘 죽지 않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혹을 만들고 숨어 있다가 수술로 째서 직접 집어내야만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원인모를 혹이 생겨서 째고 났더니 하얀 국수가락 같은 기생충이 나왔다는 끔찍한 사례들, 바로 이 스파르가눔입니다. 정력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망의 1위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의사들이 기겁을 하는 음식, 바로 생명 주식용 달팽이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아프리카 왕달팽이나 명주달팽이를 생으로 갈아 드시거나 즙을 내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은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지다가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죠. 이 달팽이에는 광동주열선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기생충이 서식합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척수신경을 타고 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을 일으켜 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감염되면 극심한 두통, 목 뻣뻣함, 고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살아남더라도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신경마비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달팽이를 생으로 먹는 내기를 했다가 전신 마비가 되어 8년 동안 투병하다 사망한 청년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달팽이는 절대로 날것으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속이 메스껍고 세상 모든 음식이 무서워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알았으니 이제는 막아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의사로서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렸던 기생충 완벽 차단 솔루션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수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기생충의 위협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5-75 칩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조리의 황금 법칙입니다. 5는 채소를 씻을 때 흐르는 물에 5분 이상 꼼꼼히 세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로는 부족합니다. 5초 이상 끓는 물에 데치거나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척하라는 의미입니다. 채소 표면에 붙은 기생충알은 70도 이상의 열에서는 순식간에 사멸하고 50도 정도의 열탕 세척만으로도 껍질 조직이 손상되어 생존력을 잃습니다. 쌈채소가 너무 드시고 싶다면 전용 세제를 사용해 꼼꼼히 씻은 후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잠시 담가두는 것이 차선책이지만 가장 확실한 건 데쳐 먹는 것입니다. 75는 육류나 어패류를 조리할 때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겉만 익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 속 생선 살 깊은 곳까지 열이 침투해야 합니다. 스테이크를 드실 때도 웰던으로, 돼지고기는 속까지 갈색이 되도록, 생선은 살이 뼈에서 쉽게 분리될 정도로 푹 익혀야 합니다. 치브는 이 온도를 최소 1분, 안전하게는 10분 이상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잠깐 열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는 끈질긴 기생충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푹 끓이고 푹 삶으십시오. 슬로우 푸드가 건강식인 이유는 영양 파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생충을 박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교차 오염을 원천 봉쇄하라 입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생닭을 손질한 도마에 바로 사과를 깎습니다. 생선을 썰었던 칼로 김치를 썹니다. 이것은 기생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도마와 칼은 반드시 용도별로 구분하십시오.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도마가 하나뿐이라면 채소나 과일처럼 생으로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손질하고 그 다음에 육류나 생선을 손질하십시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소독하고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세 번째 솔루션,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과 수문 검사 챙기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구충제냐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유기농 식품 소비가 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기생충 감염률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파는 알벤다졸 같은 광범위 구충제로도
폐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흡충디스토마 같은 녀석들입니다. 민물고기를 자주 드셨거나 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실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기생충 검사도 추가할 수 있나요? 라고요. 일반적인 대변 검사로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혈액을 통한 항체 검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신 박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처방해드린 구충제를 드시고 식습관을 완전 익힘 위주로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원장님, 살 것 같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혔던 정체모를 불명과 불안의 원인이 사실은 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이 경험을 통해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야, 너 그 채소 그냥 먹지 마라. 큰일 난다. 민물 매운탕 그거 푹 안 끓이면 독약이다. 하시면서 제게 들은 이야기를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신답니다. 심지어 옆집 사시는 김할아버지가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황달 기운으로 고생하실 때 혹시 민물회 좋아하지 않느냐 물어보시고는 억지로 제 병원에 끌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할아버지는 초기 담관염 소견과 함께 간 흡충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완치될 수 있었죠. 한 분의 깨달음이 이웃의 생명까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카더라 통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 다 먹는데 뭐 어때? 라는 아니란 생각이 내 몸을 망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방어벽은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지금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위험식품 그리고 3가지 예방 솔루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기생충 걱정 없이 활기차고 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생충만큼이나 우리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이것, 그리고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영양제 중 하나가 서로 만나면 내 몸속에서 독성 폭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 드시지만 정작 음식과 약의 궁합 은 모르고 계십니다. 섞이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위험한 조합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